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8번째 이야기. 사단 FTX 1. 대규모 부대 비상기동 훈련을 FTX라고 부릅니다. 사단 또는 군단급 이상의 대규모 부대가 참가하여 주둔지 방어 훈련 또는 방어진지에 투입되거나 대침투 작전 등을 수행합니다. 1981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사단 FTX가 실시되었습니다. 본래 FTX가 실시되면 우리 중대는 9.15고지 통신대를 방어하던지 아니면 우리의 진지인 인제 진지까지 투입되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지키다가 상황이 끝나면 광치령을 넘어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앞으로 우리 대대의 향후 훈련 계획으로 인해 후방지역 방어훈련인 주둔지 방어훈련으로 대체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들의 향후 계획은 화려했는데 며칠 뒤인 6월 8일부터 육격훈련에 들어가서 유격과 산악훈련 등 3주간 야전훈련을 한 뒤 100km 행군을 해서 돌아와야 하는 빡센 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빡센 훈련을 앞두고 인제까지 갔다 오는 것이 무리였기 때문에 그 덕을 조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FTX를 여유롭게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주둔지 방어 훈련은 우리가 주둔하는 지역을 철통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수색대가 대항군으로 편성되어 주야간으로 부대 침투를 실시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진가초소를 운용하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경계망이 뚫려 대항군이 대대본부나 중대본부에 폭파 딱지를 붙이던지 공포탄을 쏘게 되면 우리는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군사령관 방문이 해프닝으로 끝난 6월 3일 오후 4시. 조금의 쉴 틈도 없이 진돗개 둘 훈련 경보가 발령되면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눈썹이 휘날리듯 바쁘다는 표현처럼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각 분대별로 소총소대에 배속되었습니다. 내가 속한 총일분대는 이 소대에 배속되어 아예 침구류 일체를 들고 이 소대로 가서 합류했습니다. 진돗개 둘 비상발령과 동시에 대대 주변 외곽에는 진가초소를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각자의 화기를 지참하고 지정된 초소에 투입되었습니다. 내가 속한 1총은 지원중대 뒤편 능선의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기관총자 방공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막골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는데 교통으로 연결된 각 초소에는 2명씩 배치되었고 내가 들어간 초소 바로 옆에는 이소대 CP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경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식사까지도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초소에서 추진되어 온 저녁밥을 먹으면서 20시까지 초소를 운용했으나 별다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긴 6월이라 아직 밝은 시간이었고 또 우리 진지 앞은 7-80도 경사의 마사토 능선이라 대항군이 침투하기 용이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20시에 주간 상황이 종료되고 야간 근무 초소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철수했습니다. 모든 병력이 한꺼번에 초소에 투입되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야간에는 어둠 속에서 대항군이 도저히 침투할 수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초소를 다 운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는 8초소와 9초소 그리고 그 사이 2개의 진가초소를 운용하여 모두 4개 초소 경계에 임무를 부여받고 근무를 편성했습니다. 나는 정화무게 상병과 한조가 되어 8초소와 9초소 사이의 진가초소에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달빛조차 비쳐들지 않는 캄캄한 밤. 별빛만이 더욱 빛나고 허연 마사토 언덕만이 그 별빛에 반사되어 주변을 조금이나마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 시간, 분별 없이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새 소리만이 벗대는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밤이슬이 촉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함께 근무할 때 많은 이야기를 시키던 정상병도 이날만큼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우거진 80도 경사의 마사토 산등성이라 대항군이 침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지만 우리는 긴장하며 작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단의 수색대 대항군의 악명 높은 침투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대의 성가는 분명 모든 초소를 굳게 지켜 경계에 사각지대가 없었는데도 대대 본부가 폭파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대로 통하는 땅속에 묻힌 둥근 시멘트 하수관을 통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한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좁은 배수관로를 수십 미터나 기어서 침투한 것을 보고 모두들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어느 한 곳인들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9번째 이야기. 사단 FTX 2. 다행히 밤새 우리 대대에서는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날이 밝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1대대가 뚫렸네, 2대대가 폭파되었네 분분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FTX 둘째 날인 이날 우리 중대는 수색 정찰을 실시했습니다. 중식으로 전투식량 건빵을 수령하여 지참하고 5분 대기용 군장에 탐침복 몇 개와 개인화기만 들고 08시에 집합하여 출발했습니다. 5분 대기용 군장은 판초 위에 건빵을 넣고 둘둘만 다음 양쪽 끝을 묶어 둥근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어깨에 각개로 메고 다니는 군장입니다. 우리는 대대를 출발하여 2대대를 지나 6초소를 넘어 도촌리 자동화 사격장과 공용화기의 사격장 앞을 지나 대레지 고개를 넘었습니다. 대레지 고개에서도 한참을 더 내려가다가 양구 터널에서 내려오는 길과 만나기 직전 우측 계곡으로 들어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반쟁이 고개라고 불렀는데 사실 고개는 없이 대레지 고개에서 내려오는 길이 크게 휘돌아 국도에 합류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작은 고개가 있었는데 국도가 개설되면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계곡에는 작은 개천이 있어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에는 야생불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어 천연의 꽃정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전을 뛰고 있다는 것을 잠시 잊고 주변 풍경을 마음껏 즐기며 그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강원도에서 군생활하는 것이 힘들긴 했어도 이런 멋진 풍경을 보는 즐거움은 그 힘든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참을 계곡을 따라 오르다가 능선 쪽으로 방향을 바꿔 산의 정상을 향해 올랐습니다. 다행히 수색 정찰이라 속도를 유하지 않아서 우리는 오르면서 힘들면 쉬고 또 더덕을 보면 캐먹으면서 천천히 올랐습니다. 더덕 또한 강원도 산골짜기가 군인들에게 주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산이든지 오르면 더덕이 있었고 그것은 군대 생활 동안 건강을 유지해준 보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수색 정찰에서 가장 중요한 전과물은 삐라를 수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1981년 1월에 자대에 배치되고 나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북에서 날아온 삐라였습니다. 후방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북한 삐라들이 양구에 오니까 지천으로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4월 김일성 생일 전후까지 엄청난 삐라가 날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농담으로 산이 하얗게 덮였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삐라가 날아왔고 그 종류도 연초에는 한쪽 면에 아가씨 사진이 있는 작은 달력부터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소형 책자와 작은 전단지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4월 김일성 생일을 즈음해서는 빨간 바탕에 질 좋은 종이에 김일성 사진 등 우상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삐라가 5월로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계절적으로 남풍이 부는 여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수색 정찰에서도 삐라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간혹 지난 겨울에 날아왔던 색바랜 삐라 몇 장만 수거했을 뿐입니다. 이렇듯 수색 정찰을 하며 천천히 산능선에 오르고 보니 그곳은 바로 도촌리 공용화기 사격장 뒷산으로 봉화산 좌측 해발 600고지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상계하여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전투식량 건빵 한 봉지를 물과 함께 먹고 조금 있으려니 건빵이 뱃속에서 물에 불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곤한 식곤증 속에 그늘을 찾아 낮잠을 잤습니다. 중대장도 별다른 상황을 주지 않고 휴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군사령관 방문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인 중대원들을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조치였습니다. 오후 3시, 장비를 챙겨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곧바로 내려와서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상황은 거의 끝난 듯 했습니다. 밤에는 역시 증가초소를 운용했지만 긴장감은 현저히 떨어졌고 대대에서 순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6월 5일, 누구는 0810으로 상황이 끝났다고도 하고 누구는 아직 상황이 계속된다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증가초소도 철수하고 오후가 되자 각자 소대로 복귀하라는 전달이 와서 이 소대에 배속되었던 우리는 소대로 복귀하여 장구류를 원위치시키고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처음에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시작했던 사단 FTX. 그러나 그 끝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사단 단위 훈련이다 보니 말단인 중대까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재수없이 걸린 부대만 군대말로 뺑뺑이 치게 되겠죠. 나의 일병 시절 10번째 이야기. 대대 체육대회. 체육대회는 어느 곳에서나 열립니다. 학교나 회사, 사회단체 또는 지방, 국가, 나아가서 세계까지. 군대도 예외는 아니어서 체육대회를 많이 합니다. 작게는 음료수 몇 병을 놓고 벌이는 족구게임에서부터 중대, 대대, 연대 체육대회가 열리지요. 1981년 6월 6일 현충일.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선배 영령들의 고귀한 피 흘림으로 주어진 하루의 휴일. 이날에 32연대, 3대대 각 중대들의 기량을 겨루는 대대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의 종목은 축구, 배구, 기마전, 달리기 등이었고 달리기는 계급별 계주와 군장 꾸려 달리기 등으로 세분하여 두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팀은 9에서 12중대와 본부중대까지 모두 5개 팀. 다만 기마전은 12중대 인원이 적어서 본부중대와 연합팀으로 출전하였습니다. 체육대회를 앞두고 우리 중대는 6월 5일 오후에 모여서 선수 선발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나는 축구 후보 선수와 기마전 말에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중대장이 앞장서서 우리들의 전의를 복돋우며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전쟁에서는 승리냐 패배냐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다. 중대장의 결연한 선언에 우리 모두는 선전을 다짐하며 출전 결의를 굳혔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6월 6일 08시부터 전 대대원들이 모여 대대장의 간단한 훈시를 듣고 체육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대의 첫 번째 경기는 배구였는데 그 첫 상대가 대대 최강팀이라고 소문난 구중대였습니다. 구중대에는 학생 때 배구 선수를 하다 온 병사가 있어 강스파이크를 날릴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3대 1패. 첫 경기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패자전에서 승리해서 5개 팀 중에서 3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축구. 5개 팀이 겨루는데 1차전은 심지를 잘 뽑아서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2차전에서 본부중대를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역시 대대 최강팀인 10중대에게 5대1이라는 치욕적인 스코어로 패하여 2등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2차전을 치르고 곧바로 결승전을 하느라 모두들 지쳐있어 실력 발휘를 못했다고 하나 그래도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축구 경기는 그야말로 전투였습니다. 모두들 우통을 벗고 반바지 차림으로 경기를 하는데 닥치는 대로 물고 뜯고 걷어찼습니다.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차는 경기였습니다. 결승전에서 순식간에 2명이 실려 나가고 여러 명이 연병장에 나뒹굴었습니다. 나도 2차전에 교체 선수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정강이 뼈끼리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끝까지 뛰었는데 경기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시퍼렇게 멍이 들고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결승전은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마전에 비해 축구는 양반이었습니다. 몸과 몸이 부딪히는 기마전은 그야말로 혈투였습니다. 용사를 태우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적토마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격하여 상대팀과 맞붙습니다. 순식간에 처절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마가 터지고 등허리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파였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물고 뜯고 꼬집고 핥히고 때렸습니다. 팔뚝에 이빨 자국이 선명히 남긴 채 우리는 그래도 승리하면 아픈 줄도 모르고 웃었습니다. 기마전에서 우리 중대는 9중대를 이기고 결승에 올랐는데 결승전에서 12중대와 본부중대 연합팀에게 패해서 그것도 2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덩치 크고 힘센 중화기 중대 병사들에게 힘에서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급별 릴레이 달리기에서도 5개 팀 중에 4등, 군장 꾸려 달리기에서도 별명이 알리인 힘센 양아무개 상병과 노아무개 상병이 출전했으나 그 또한 2등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중대는 어느 한 가지도 1등에 들지 못했고 종합점수에서도 2등을 차지하여 종목별 우승상과 종합우승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에서도 아무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오마 브래들리 장군은 전쟁에서 2등상이란 없다라고 말했다지요. 바로 우리 중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용전분투하고 목청이 터져라 응원을 했지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변명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게임이 모두 끝난 뒤 결산 시간에 소대 고참들도 크게 질책을 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